안녕하세요. ABA 플러스의 오지은입니다. 저는 오늘 일상 속 ABA, 그중에서도 최근에 많이 쓰고 있는 그런 자기 관리, 자기 개발 그런 어플들이 있는데요. 그중에 하나인 마이 루틴이라는 앱에 대해서 한번 ABA 원리들이 어떻게 사용이 되고 있는지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의 목표를 한번 살펴볼게요. 오늘의 목표는요, 자기 관리, 자기 개발 앱에서 사용되는 ABA의 원리를 파악한다 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항상 이야기를 할 때 ABA는 누구나에게 적용이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누구나 사용을 하고 있다. 근데 지금 너무 치료의 영역에만 갇혀 있어서 그것이 아쉽다라는 것을 제가 ABA 플러스를 하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 왔는데요. 그래서 저희 ABA 플러스 목표가 ABA의 일상화를 통한 삶의 변화를 좀 꿈꾸고, 그다음에 발달 장애인 인식에 대한 그런 개선을 꿈꾸는 거잖아요, 크게 두 가지. 그중에서 이제 첫 번째 것에 대한 강의를 한번 해 보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 루틴 앱은요, 일단은 최근에 유튜브 영상에서도 좀 다루어지기도 했고, 제가 보는 그런 유튜브 영상에서도 나왔고, 그리고 최근에 제가 다른 그런 강의에서도 언급을 한번 한 적이 있어서 먼저 가지고 나왔고요. 그다음에 유사한 또 다른 어플이 있어요. 챌린저스라는 어플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도 다음 편에 한번 이어서 또 파헤쳐 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제 ABA가 사용되고 있는, 그런데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고 그냥 사용되고 있는 일상의 영역에서 어떻게 사용이 되고 있는지를 좀 파헤쳐 보는 그런 시간을 종종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치료의 영역에만 갇혀 계시지 마시고 쪼끔 더 이렇게 영역을 확장할 수 있는 그런 생각들을 해 보시고, 더 다른 영역들도 도전을 해 보시면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첫 번째 목표를 가지고 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목표, 여기에서 사용된 원리들뿐만 아니라 더 적용할 수 있는 ABC에 근거한 그런 전략들은 무엇인지를 살펴본다.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라는 목표가 한 가지 더 있고요. 그다음에 나에게 맞는 행동 양식은 무엇인지 파악한다. 저희는 이제 치료사 혹은 이제 전문가로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 잘 알고 있어야겠죠. 그러려면은 뭐 인접 영역인 상담만 봐도 자기 자신에 대한 그런 상담을 통해서 알아가는 과정들이 많이 먼저 선행이 되어요. 근데 치료의 영역에서는 그것들이 여태까지는 쪼끔 간과되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먼저 알고 저희의 그 개인적인 성향을 좀 잘 파악하고 치료사로서 혹은 전문가로서 활약할 때 어떤 그런 행동 양식들이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고 하면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좀 전략을 세워서 더 성숙한, 더 멋진 그런 전문가의 모습을 보일 때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일단은 모든 제가 마이루틴을 직접 막 사용을 해본 적은 없고요. 최근에 그 대표님께서 나와서 하신 인터뷰를 바탕으로, 그리고 마이루틴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는 그냥 그 가장 기본에 나와 있는 홈페이지의 화면을 보고서 어떠한 원리들이 사용이 되었을까를 추정을 해 보는 건데요. 그래서 출처는 다 마이루틴 홈페이지에서 가져왔고, 다만 제가 뭐 마이루틴과는 전혀 어떤 상관도 없다는 거를 여기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보니까 체계적인 마이루틴 템플릿이라는 게 있대요. 그 템플릿이라는 게 있고, 지금 오른쪽에 나와 있는 모습을 보니까 어 각 시간별로 약간 타임테이블처럼 되어 있죠. 그래서 1, 2, 3, 4, 5, 6 이라고 제일 왼쪽에 써 있고, 그다음에 시간적인 부분들이 그다음에 써 있고요. 그다음에 해야 할 행동 자체가, 저희가 말할 때는 B죠. B가 제일 큰 칸에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칸에는 약간 심볼 같은 게 있어요.
마지막 칸에는 약간 심볼 같은 게 나와 있어서 뭐 눈 뜨자마자 물 한 잔에는 컵 모양이 있고 스트레칭에는 뭐 이렇게 명상하는 그런 그림이 나와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심볼 같은 게 그려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는 어떠한 AB의 원리가 사용되고 있는지 저희가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은 루틴 기능이라는 것 자체가 저희가 연쇄적인 그런 체이닝 기법들을 많이 배우잖아요. 그래서 7시 부터 뭐 눈 뜨자마자 뭐 7시 20분 까지 쭉 뭔가 아마 이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하나의 그 행동을 함으로써 연쇄적으로 그다음 자극으로 바로바로 이어가면서 그 한 자극에 대한 반응을 끝낸 것이 또 어떻게 보면 강화가 되고 그다음 자극을 시작하는 그런 SD가 되기도 하는 그런 역할을 하면서 쭉 연결이 되는 거를 루틴 기능으로 넣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연쇄적인 그런 반응 체이닝하는 그런 기법과 연결이 된다고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시간표의 기능을 사용을 했어요. 시간표 같은 기능을 사용하면은 그게 어떤 원리를 사용하느냐라고 봤을 때 어떻게 보면 이거를 그때그때마다 하기 전에 계속 보는 거는 아니니까 어 그 이외의 시간에도 저희가 보면서 체크를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리마인드도 하고 '아 맞다. 이 다음에 뭐가 있지. 이거 다음에 뭐가 있지.' 하는 것들은 저희가 선행 전략 중에서 프라이밍이라는 효과가 있죠. 그래서 프라이밍의 효과는 어쨌든 그런 사전적인 그런 대응인데요. 사전적인 대응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나의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을 의미를 해요. 그래서 이렇게 사전에 시간표를 미리 볼 수 있고 그것을 계속 리마인드 할 수 있다는 면에서 사용을 할 수가 있고 혹은 시간표에서 특히나 이제 바로 직전에 내가 7시에 내가 딱 해야 할 행동이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시각적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게 제시가 되는 거잖아요, 시간표에서. 그래서 그게 어떻게 보면은 시각적인 촉구가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시각적인 촉구가 지금 그림이라는 그런 상징이라는 그림 심볼로도 나타나 있고 언어적인 시각적 글자적인 촉구들도 같이 나와 있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같이 사용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모티콘을 사용한다는 것은 그런 시각적인 촉구의 기능도 있겠지만 이렇게 꾸미는 기능을 쪼끔 넣었다고 해요. 개인이 맞추어서 쪼끔 꾸밀 수 있다 하는 기능들이 있어서 이 어떻게 보면 이 어플을 사용하는 데 더 이제 그 개별화의 요소 그러니까 개인적인 요소들을 넣어서 음 동기를 좀 유발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직접적으로 이 행동을 하는 데에도 과연 영향을 미칠까 이것까지는 제가 촉구 이외의 기능까지 있는지 파악은 쪼끔 어렵긴 하지만 개인적으로 이 기능을 넣은 것 자체가 이 어플에서의 가지는 의미는 그런 동기부여의 의미가 좀 있을 수 있고 '개별화의 요소를 넣었다는 게 좀 의미가 있을 수 있겠다.' 하는 부분은 어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위에 보시면은 결과에 따라서 신호등색이 표시가 가능하대요. 그래서 지금 금요일이 보시면은 초록색으로 되어 있고 목요일은 보시면은 노란색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거는 뭐냐면은 어 그 결과 를 저희가 보통은 퍼센테이지로 이렇게 나눠서 완료 기준을 가지고 있잖아요. 여기에서도 동일하게 그런 기준들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다만 이제 쪼끔 더 행동을 독려하기 위해서 초록색의 기준이 좀 더 낮은 편인 것 같아요. 60% 정도로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해 가지고 이런 결과에 대한 그런 시각적인 제시를 통해서 강화를 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초록색 신호등이 연속으로 뜨는 것들이 아무래도 더 만족감을 주겠죠. 그래서 그런 요소들을 좀 이제 시각적으로 잘 보일 수 있게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한 가지 빼먹은 게 이제
그 여러 가지 루틴 스케줄 중에서 5 번을 보시면 5 번의 알람 모양이 이렇게 그려져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알람 기능이 있다.' 그래서 이 루틴을 보는 것만으로, 그리고 프라이밍만으로, 그리고 시각적으로 들어가서 보는 것만으로 어려울 때가 있잖아요. 그랬을 땐 더 직접적인 촉구, 알람이라는 그런 자극을 사용해 가지고 그거를 통해서 비타민 먹는 거를 잊지 않고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기능도 함께 제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촉구 기능을 좀 많이 넣었다라는 것을 저희가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페이지를 봤더니요. 소개 글에서 옥민송이라는 분이 여기 대표님이신데요. 어 자신의 그런 루틴에 대해서 좀 공유를 하고 계세요. 공개를 하고 계시고 이분을 팔로우하는 기능들이 있고요. 그리고 그분의 루틴을 보고 나서 그분께 리액션을 보내는 기능도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루틴을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했는지도 이제 뜨게 되는데요. 일단 여기서 보니까 "실천 동기를 자극하는 다른 사람을 둘러볼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긍정적인 자극을 받았어요. 뭐 이런 게 있어요. 이걸 보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 사회적인 그런 동기부여가 더 필요할 때 이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될 것 같고요. 다른 사람들을 모델링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모델링 촉구로서 사용을 할 수 있는 기능도 어떻게 보면은 제공이 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반대로 옥민송 대표님, 그러니까 다른 유저 팔로우를 당하는 팔로워가 있는 그런 사람에게는 이게 또 어떤 기능이 있냐 하면은 '다른 사람이 내 거를 본다.'라는 그런 의식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사회적인 강화 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게다가 리액션까지 보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회적인 강화가 계속 지속될 수 있기 때문에 행동을 더 지속하게 되는 요인이 되고, 행동을 어떻게 보면 더 열심히 하게 되는 요인이 된다라는 것이 이제 두 가지 측면, 그 팔로우를 하시는 분뿐만 아니라 팔로워가 있는 분한테도 이제 서로 상호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받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반대로 만약에 뭐 이렇게 누군가 그런 사회적인 영향을 많이 받지 않는, 사회적 강화가 약하신 분이라면 이렇게 뭔가 공개가 되고 누군가가 나를 팔로우하고 내가 누군가를 팔로우하는 것 자체를 하지 않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고, 한다고 해도 그런 것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분들이 또 계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어쨌든 사회적인 그런 측면, 사회적 강화의 측면을 좀 강조한 그런 기능들인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이거 보여 드리지 않고 그냥 바로 설명했는데, 네, 둘러보기 기능, 리액션 보내기 기능이 있고, 그래서 상호작용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사회적인 강화의 측면을 좀 강조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마지막 페이지였던 것 같아요. "다양한 디바이스에서 사용할 수 있다."라는 점이 있어요. 그래서 뭐 아이패드, 애플 워치 등 다양한 기기를 지원을 하고요. 그 기기 안에서도 뭐 위젯 기능도 있고 해서 조금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다라는 점을 좀 강조를 하고 있어요. 이거를 강조하는 이유는 왜냐라고 살펴봤을 때 여러 디바이스에서 연동이 가능하다라는 점은 이제 한 가지 툴에서만 가능한 것이 아니니까 선택의 가능성, 선택의 폭을 좀 넓혀 주죠. 그래서 내가 이 어떤 특정한 디바이스가 없어도 다른 디바이스로 또 연동해서 할 수 있고, 그래서 내가 행동을 지켜나갈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더 높여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보면 선택 사항을 더 높여주고 난이도도 어 전반적으로 낮춰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선행적으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게 어 이 기능의 역할인 것 같고요. 위젯 기능도 그래요. 더 이제 배경화면에 잘 보이게 해 준다는 것이